네, 반갑습니다. 12월 9일 월요일 아침 시간입니다. 자, 해외 시장 분위기는 또 괜찮았죠. 나스닥은 0.8%, S&P 500은 0.25% 상승, 다우지수는 0.28% 하락이지만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외 시장에서 다우지수와 나스닥을 가지고서 구분할 수 있는 부분 뭐라 그랬죠? 경제 상황이 조금 좋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다우지수에 영향을 주고,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경우는 기술주 또는 이제 개별 종목들 또는 뭐 경기 불황책 뭐 등등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장 분위기적으로는 우리 시장에 나쁜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네, 긍정적인 요소가 많을 텐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네, 탄핵이 부결이 되면서 이제 상황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인데, 탄핵 부결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뭐 이제 의원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서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 탄핵 부결도 어느 정도 다들 예상하고는 있었죠. 다만 이제 가결에 대한 그런 국민의 어떤 지지라든지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이 됐었던 부분이었죠. 자, 근데 일단은 가결이 아닌 부결이 나왔습니다. 부결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국무위원들 전체적으로 줄줄이 사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뭐 이걸 두고서 뭐 말들은 많습니다만, 뭐 대통령이 이제 직무를 내려놓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직무는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네, 뭐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뭐 그래서 신뢰하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들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는 정치권에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부분이겠죠. 자, 지금 해외 시장 쪽에서의 분위기는 일단 우리한테 나쁘지 않게 들어왔어요. 근데 시장 자체가 불안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하지만 탄핵이 부결이 됐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요소들은 좀 해결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탄핵 표결에 의한 그런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부결이든 가결이든 간에 일단 지나가고 나면 해소가 된다라는 부분이 좀 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부결이 됐기 때문에 정치적 테마주들 내려갔었던 부분들은 다 올라올 거고요. 또 올라갔던 종목들은 내려오겠죠. 그래서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좀 바뀔 텐데, 중요한 건 이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가 사실은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2차, 3차, 4차 될 때까지 계속 탄핵에 대한 의결안을 내세운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도 또다시 뭐가 되느냐면 정치적 불안정이 연결됩니다. 즉 이거는 국민들의 어떤 지지와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핵 찬성안이 거의 이제 80% 정도 나왔죠. 그래서 이런 상태라면은 국민의힘 보다도 지금 민주당 쪽에서 공격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국민 지지를 등에 업고 이제 탄핵 소추안을 계속적으로 이제 발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거 자체가 이제 정치적 불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보면은 정치 테마주들이 내일은 정상적인 부분들로 전환이 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상황이 좀 바뀔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우리 조금 이따가 아침 방송에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일단 뉴스를 좀 살펴볼게요. 뉴스를 보시면 일단 분위기적인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변동성 장세가 예고된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주 초반 하더라도 2,500을 회복했고,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괜찮았죠. 비상계엄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으쌰 또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미국 쪽 분위기도 좋았기 때문에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었는데, 비상계엄 나오면서 그냥 박살이 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 진행이 되는 모습이 진행이 됐고,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제 대형주 쪽 매수가 들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방어하자 이런 식으로 느낌이 좀 나오고 있었는데, 요거는 조금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일단은 부결이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투자한 부분들은 부결 쪽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뭔가 좀 더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탄핵 사태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은 주식시장에 부정적이다. 당연하죠. 그래서 이 부결로 인한 정치적 혼란이 지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가결이 됐을 경우는 당장의 어떤 혼란 국면은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정책을 유지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 감정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해서는 이제 추가적인 어떤 혼란은 없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회복
단계를 거쳐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는데 부결이 되었다. 그럼 지금 당장은 괜찮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주가에게는 변동성을 계속 공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주가가 올라가기 좀 힘든 상황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의 여지는 여전히 불가피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자, 문제는 이거죠. 네, 계엄령 이상의 심리적 충격, 이거 이상의 어떤 포인트는 없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은 잡지 않겠느냐. 다만 탄핵의 부결에 의한 그런 내용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 좀 어려워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10일 이제 예산안 금투세 폐지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개인 투자자들. 네. 금투세 폐지는 일단 한다고 했으니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금투세 폐지에 대한 부분은 일단 나올 거고요. 예산안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산안도 삭감한다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갈 것인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네. 정치가 경제 발목을 잡는 것은 후진적인 행태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를 잘해야지 경기가 좀 좋아지는 것도 당연한 얘기긴 합니다만, 네. 일단은 이렇고요. 일단 여기 시점에서는 시장 상승 쪽에 주목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정부에서도 뭐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지원책을 계속 진행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글쎄요. 그 부분들이 지금 잘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지난주부터 기관들 매수가 들어오는 거 봐서는 살짝, 유입이 좀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조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네. 미국으로 빠져나간 자금과 부동산에 낀 자금, 또 코인으로 간 자금은 국장으로 돌아오게 할, 네, 그런 부분들에서 금투세 폐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요거는 지금 금투세 폐지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일 수정 예산안에 대한 부분들이 금투세 폐지 쪽으로, 진행될 것이다, 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예산안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이냐,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금투세 폐지는 일단, 네, 저는 확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금투세 폐지에 대한 부분이 당연히 나올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야에 대한 어떤 그 합의를 통한 예산안 이런 부분. 근데 예산안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예산 삭감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을 텐데, 요거는 야당이 양보 안 할 것 같아 보이죠. 그래서 금투세 폐지야 어떻게 될 것 같지만 예산안 같은 경우는 또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각한 상황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금융당국은 만에 하나 큰 폭의 하락장이 오면 실기하지 말고 즉각 증강펀드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네. 연기금과 기관도 지수를 방어해야 한다. 네. 요거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인데, 요 금융당국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지 여부를 지금은, 아직은 확답을 얻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 여전히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라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 상태고요. 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번에 실업률이 4.2로 나왔죠. 여기 나오나요? 네. 실업률에 대한 얘기는 여기 나왔네요. 11월 실업률이 4.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달보다는 좀 웃돌았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4% 이상에서는 금리 인하가 계속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 쪽에서의 어떤 부분들이고, 또 실업률이 조금 더 높아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그 다음에 비농업 부문에서 신규 고용은 전월 대비 22만 7천 명으로 7천 명이 늘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예상치보다 더 넘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용이 좋아진 거죠. 근데 실업률은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애매할 수 있겠는데, 자, 이제 이번 주에 CPI 지표 발표됩니다. 수요일날 CPI 지표 발표가 되는데 예상치가 지금 2.7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2.6이었거든요. 근데 2.7 정도 나올 것이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실업률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CPI도 다시 올라갔죠.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볼 수 있겠죠. 물론 CPI 지표 같은 경우는 이게 올라갔을 때 물가지표잖아요. 이게 올라갔을 때 금리 인하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2.6, 2.7은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고 물가지표는 2%대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일단은 부담감이 확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넘겨봤을 때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실업률이 4%대, 그 다음에 CPI는 2%대라는 것을 봤을 때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확률은 88% 수준. 그래서 이번에 12월에도 네, 금리 인하가 아마 진행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체크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은
보면은 일단 기술주들의 랠리 쪽에서는 긍정적인 요소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가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은행주 쪽에서는 약간 애매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기술주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바이오 쪽에 기대감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기업들은 이 금리 인하 쪽과 바로 연결되는 내용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느낌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코스피 퍼 8.44배, 네, 엄청난 저평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엄청나게 부각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사실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이런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만 제거가 된다면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상황적인 부분에서는 긍정적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저평가되었다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4.8배, 4.7배 정도의 그런 퍼가 나오고 있는데, 네, 24.99 정도 실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저평가 구매에 나타나야 되는 거고요. 셀트리온도 31배,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실적 대비죠? 네, 업종 평균이 지금 가운데 있는 거고요. 네, 맞아요. 업종 평균. 그래서 24.99가 나오는 것은 업종 평균. 그러니까, IT 업종, 반도체 업종에서 24.99죠. 그러면 삼성전자도 상당한 저평가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 현대모비스 업종 평균은 6.7. 근데 현재 퍼는 5.27. 크래프톤 게임주 쪽에서는 16.9 정도 나오는데 14.18. 조선주 쪽은 15.5인데 8 정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봤을 때,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네, 이 퍼에 대한 부분들이 낮아졌다는 것은 우리 퍼 노래에서 다 알고 있잖아요. 퍼가 낮다면 주가가 내렸거나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것일지도, 네, 이익이 증가하는데 주가가 안 올랐거나 또는, 네, 이익은 그대로인데 주가가 내렸거나 이랬을 때 퍼가 내려가거든요. 자, 둘 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죠? 네, 이익은 그대로인데 주가가 내려서 저평가죠. 이익은, 네, 주가는 그대로인데 이익이 크게 증가했어. 이것도 사실은 저평가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익은 늘어나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이런 다이버전스의 형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상당히, 네, 주가가 이제 뭔가 이 악재 요인들만 제거를 하게 되면 굉장히 강한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문가들은 이제 12월에 그 랠리가 사실 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또 탄핵 정국으로 인해 가지고 좀 불투명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기회가 올 것이다. 이 요소들이 제거가 되는 상황이 이제 이번 달 안에 제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죠? 네. 근데 어쨌건 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안정화를 찾게 되면 일단은 반등에 대한 부분이 형성되게 될 거고요. 그 상황은 이제 내년도에 나올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상한 코스피 지수 범위는 2930선까지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값인 2630까지는 코스피 지수가 높아진다고 가정할 때 최근 종가 대비 약 8% 정도 올라갈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정도까지만 올라가도 그래도 뭔가 상승 기조가 좀 생겨날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은 되긴 합니다. 그죠? 네, 그런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변동성은 크기 때문에 사실 12월 랠리를 좀 기대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텐데 저도 지금은 이제 원래는 이제 12월 랠리가 이제 곧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탄핵안을 계속해서 발의를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버틸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불확실하고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상태에서 뭐라고 딱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일단 네 이렇습니다. 네, 주가가 많이 내려간 상태라서 열받고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해서 더 열받고 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요것도 잘 넘겨가야죠. 이겨내야 되겠죠. 네, 이겨내서 또 주가 이제 이 부분들만 해소가 되면 되는 겁니다. 이것만 해소가 되면 주가가 내려갔었던 부분들에 대한 이 바운딩을 세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세게 상승할 수 있다. 이런 구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외국인들 대거 내던진 종목은 무엇이냐? 금융주예요. 금융주. 왜냐면 비중이 많기 때문에 갖다 집어 던지는 모습이거든요. 외국인들 매도는 일단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계엄령 전후 외국인들 지분 추이를 봤을 때 네, 계속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전기전자 쪽은 오히려 좀 올라갔어요. 그죠? 네, 제조업도 조금 올라갔고요. 근데 화학주라든지
증권, 보험, 금융, 유가증권 시장에 대한 매도는 계속 나왔습니다. 반도체 쪽을 매수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 정치적 불안정이 있더라도 해외 시장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쪽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모습이고요. 자,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불안감 증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의 부담감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내용은 일단 이렇게 금융주 섹터에 가장 먼저 잡힙니다. 왜 금융주를 가장 많이 내다 팔았느냐? 비중이 가장 많아서 그렇습니다. 외국인 비중이 지금 KB금융 78%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비중을 많이 갖고 있는 것부터 던지는 겁니다. 한국 기업에 대한 부분들의 투자를 축소해라 라고 얘기가 나왔을 경우에는 집어 던지는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이렇게 외국인들 매도하는 부분들은 당분간은 시장의 압박 요인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고요. 자, 그 다음에 고액 자산가들은 금융지주와 2차전지에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격이 싸니까 들어오는 걸 생각해요. 2차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2차전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 사는 거죠? 네, 진짜 이거 궁금하네. 근데 왜 사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배당을 많이 주잖아요. 배당을 많이 주고 우리가 예전에 IMF 때처럼 막 이렇게 은행이 외국에 넘어가고 막 국가 부도 막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동안 배당 매력도가 많이 낮아졌었던 그런 은행주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은행주들 주가가 많이 올라서 배당에 대한 매력도가 많이 낮아졌었는데 이렇게 크게 떨어지다 보니까 배당 매력도가 확 올라가죠. 자, KB금융 같은 경우는 배당 매력도가 지금 10% 주가가 10% 넘게 떨어졌기 때문에 배당 매력도가 적어도 한 0.5에서 0.7% 정도는 올라갔을 거 생각합니다. 이게 0.5, 0.7, 이게 이렇게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금액을 100만원, 1000만원 이런 단위가 아니라요. 1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1조에 0.7%면 어떻게 됩니까?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죠? 10%가 1조의 10%는 1000억이죠. 그 다음에 1%는 100억. 그러면 0.7은 70억 정도 되는 겁니다. 70억.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규모가 커지는 금액으로 간다라면은 벌어들이는 돈들이 상당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얼마 안 되잖아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때 사는 것보다 지금 사는 게 훨씬 이득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이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고배당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배당주들은 이제 1월달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 고배당을 주는 종목들에게 더 관심이 많이 쏠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또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 보여요. 금융 이런 것들 다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긴 한데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고려아연 요거 한번 볼까요? MBK 비밀 유지 계약 위반을 둘러싼 의혹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이제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폭락세로 연결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이 표결에 대한 부분들, 그 내용들에 의한 내용들로 계속 주가가 상승했었던 부분이고 그 전에 계속해서 지분을 매입했던 부분 때문에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끝나가는 타임이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주가가 좀 밀릴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그 내용들을 조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좀 애매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이재명 테마주가 3일새 200% 올랐는데 탄핵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떨어지죠. 떨어집니다. 이거는 그냥 하락, 급락 이렇게 볼 게 아니라 폭락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폭락입니다. 주가가 크게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대신에 정책적인 요소에 있는 거,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등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 참고들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불안정한 요소들은 계속 있을 거예요. 단기간에 이제 정국이 좀 안정된 뭐라고 할까요? 정책주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상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안정화되는 모습을 좀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애매하죠. 결과적으로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안정성과 장기적인 변동성 이런 부분들이 같이 진행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아침 시점에서 이런 종목 간의 어떤 손바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될 테고요. 그러면서 변화가 이제 어느 쪽으로 방향을 갈 것인가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안정화 구간은 굉장히 짧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성 구간에 의한 어떤 주가 하락이 더 가속화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심하자고요.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한 1, 2주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산타랠리는 네, 불확실하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고요. 이번 주에는 또 만기일도 있고요. 다음 주에 FOMC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부분들 너무 성급하게 나서지 마시고요. 네, 천천히 상황 봐가면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쁘다고 볼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다가 이런 나쁜 상황들이 막 있으니까 겁을 더 많이 먹을 수도 있는데요. 네,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점 지지에 대한 방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대신에 올라가지 못하는 그 부분들, 올라갈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한 어떤 희망 요소들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만 좀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저는 조금 있다가 9시에 무방 있잖아요. 9시 무방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요. 아침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